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AI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생성형 AI는 정답 자판기가 아니라 대답 자판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 이게 제가 하는 AI 교육이에요. 2026년에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 대체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2026년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지 1부에 이어 AI 2016의 저자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요즘 기사들 보면 옛날 같은 공부 방식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애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아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수장님 실제로 아이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AI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챗GPT를요 13세 이하는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챗GPT를 교육한다? 이거 안 돼요. 근데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법적인 이유도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미성년자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AI는 어떤 답변을 할지 모르는 불안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은 친구들은 쓰면 안 된다는 식의 맥락들이 써 있어요. 생성형 AI는 정답 자판기가 아니라 대답 자판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기본적인 틀이나 기본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AI를 빠르게 만나고 알아서 해라.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던져주고 너 유튜브로 놀아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전 봐요. 몇 년이 지나면 과연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돼 있을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미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의 생각과 내용이 정립되기 전에 AI를 맘대로 혼자 던져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예 안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같이 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아이랑 계속 그걸 테스트를 해봐요. 저희 아이가 항상 제가 오면 책을 읽어달라고 그래요. 문제는 30분 넘어가면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AI랑 지금부터 동화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킵니다. 저희 아들이 수찬인데 너랑 수찬이랑 동화 만들기를 할 거야. 우리 아들이 설정을 주면 첫 마디를 해. 그럼 거기에 이어서 우리 아이가 계속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들이 갑자기 해적 뽀로로의 모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AI가 옛날 옛적에 말하면서 한 두 줄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저희 아들과 이러고 있다가 뽀로로는요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한마디 얘기하면 또 AI가 우와 그렇다니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둘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텍스트로 남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아빠가 뭘 해주느냐, 챗GPT야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그림을 한 장 그려. AI랑 얘기한 걸로 아빠가 이런 그림 그렸다 이렇게 보여줘요. 거기서부터 저는 항상 중요한데 너의 생각은 어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아빠 근데 고래가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아는 거죠. 아 AI가 완벽하지 않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빠가 책 읽어주는 게 좋아 아니면 AI랑 하는 게 좋아? 이래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처음에는 AI랑 하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얘가 처음에 되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감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발견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하는 AI 교육이에요. 최근에 또 뭘 했냐면 아들 우리가 이걸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교육 만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캐릭터처럼 만들어줘. 이 두 캐릭터가 나오는 경제 시나리오를 6컷 만화로 만들 수 있게 시나리오 한 10개 짜줘. 그걸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걸 사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실제로 책을 냈어요. 종이책으로 자기 결과물을 받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합쳐져 있기도 하고 완성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 결국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AI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의 힘을 키워주고 여전히 아날로그의 감성을 익히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제가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아이가 커갈 때 이 역량을 지켜줘야겠다 신경 쓰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AI 교육을 이 AI 네이티브들 시켜봤자 우리가 더 잘 시킬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네는 자연스럽게 익힐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못할 걸 우리가 주는 게 유일한 유산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딩하는 것 중에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코딩을 배우기 위해서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이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게 되는 일종의 과학상자 같은 거거든요. 스크래치 대표가 어떤 것들인지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한대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이 스크래치라는 툴은 다양한 창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결과물이 올라야 되는데 아니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똑같은 결과물이 막 50개, 100개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코딩학원 같은 데서 따라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똑같은
같은 결과물 50개, 100개를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면 자, 이게 코딩 교육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 회사의 대표도 버그인가? 이래가지고 올 정도니까 우리가 과연 AI 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프롬프트를 짜는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력이 좋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슬롯이 중요한 거지 AI는 그냥 애들이 더 잘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A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은 내가 먼저 생각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한다든지 내가 AI를 어떤 관점으로 쓰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가지고 우리가 잘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은 있어요. 챗GPT나 여러 가지 도구들의 기본 옵션으로 생긴 게 뭐냐면 같이 공부하기 같은 모드가 있습니다. 학습 모드들이 대부분 다 예전으로 치면 소크라테스식 화법을 써요. 질문을 했을 때 답변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런 형태로 쓰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가이드나 같이 옆에서 붙어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생각을 하는 틈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주는 훈련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AI에게 던져보기 전에 30초라도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한 습관이다. 두 번째는 AI가 나오는 답변을 여러 가지를 받아서 그거를 비교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계속 인간이 갖고 갈 수 있게 교육해줘야 된다. 왜냐? 대화를 사람이랑 사람끼리 하려면 솔직히 불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귀찮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너무 마음에 답답한 게 있어서 내 친구랑 술 한잔 먹으면서 만나고 싶어요. 이러면 내가 얘기를 꺼내기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적어도 내 친구 얘기를 듣기 싫어도 5분, 10분 들어줘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AI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힘들어. 그러면 얘가 그 누구보다 나를 기억해주고 어제 그 일 때문에 그래? 내가 원하는 말투로 하면서 위로해주고 그럼 이렇게 되면 2026년에 어린 세대들한테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누가 귀찮게 사람하고 얘기해? AI랑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공식 용어는 아닌데 이런 AI 정신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챗GPT 안에 내가 신의 존재를 느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인 챗 보시면 저는 신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어. 아니면 너 정말 특별한 존재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향이나 생각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AI한테 생각도 외주화시키고 감정도 외주화시키고 그럼 정말로 더 큰 문제가 올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책 마지막에 또 약간 에필로그처럼 쓴 게 비효율의 낭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AI가 효율을 되게 높여주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AI가 높여준 효율로 남은 시간을 더 효율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와요. 지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아들 덕분에 야구장을 가는 집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들 찐서울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 팬이 돼가지고 저한테 아빠 야구장 가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가고 싶은 거 가보자.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됐던 이유가 AI를 통해서 효율화를 시키니까 시간이 비잖아요. 그 빈 시간을 비효율에 쓰니까 에너지가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AI로 만든 효율을 비효율의 낭만에 써야 된다.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AI를 쓰면 속도와 범위가 다르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큰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충격을 받은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AI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AI 때문에 난 이제 내 일자리 없어져. 그럼 진짜로 안 되는 건데 회복 탄력성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툴을 살펴봐요. 몇 번 더 해보다 보면 이 AI가 못하는 게 아직 있구나는 틈이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또 기회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회복하고 다시 시도해보고 또 안 되면 무너졌다가 해보고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경험해보는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괜찮은 게 있으면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요. 내가 얻은 노하우를 혼자 끙끙 갖고 있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6개월 있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해서 이 6개월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이 모든 현상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AI 시대에 그게 나의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된 것 같기도 한 게 예전에는 막 스타트업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과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지금 빠르게 만들어 보고 해보는 거죠. 안 되면 빠르게 접고 실패가 오히려 당연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냥 해보시면 돼요. 휴폰 시대를 여셨잖아요. 맞아요. 그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AI 패러다임 전환기라고 얘기하는데 기회와 위기가 공존해요. 그걸 기회로 만들 것인지 위기로 만들 것인지는 지금은 정말 냉정하게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비효율의 낭만,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를 도구로 쓰면서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건 나도 당장 써봐야겠다 이런 분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댓글을 정성 들여 남겨주신 분들 3분을 뽑아서 AI 2016 저자 사인본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 모두 댓글 많이 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